1921년 구미위원부로 돌아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2년 뒤인 1933년 그는 제네바로 떠난다. 만주 침략을 규탄하는 국제회의가 국제연맹본부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승만은 중국 대표 단원들과 제휴, 일본의 대륙 침략을 지탄 공격하는 외교 활동을 펼친다. 그는 한국을 독립시켜야만 동북아시아의 완충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 극동의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로 한국 독립을 강조했다. 이처럼 일정한 전략적 상호를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룬 측면은 이승만의 독특한 독립운동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 언론을 통한 이승만의 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고 성과도 컸다. 그는 해방이 되기까지 수백여 편에 달하는 기고문을 보내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홍보해 나갔다. 뉴욕타임즈 한 신문에만도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230번에 이를 정도로 조국에 대한 국제 여론 운동은 대단했다. 이어 그는 4개국, 즉 미중소 한국이 연합해 일본의 대륙 팽창주의를 응징하자는 사안을 갖고 소련을 방문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고 만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 본부에서 일본을 규탄하며 유럽 외교를 펼치고 있던 1933년 2월 21일 이승만은 운명적 만남을 갖는다. 프란체스카는 가난한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한 내조와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로 삶을 일관한다. 구미위원부 시절 워싱턴 DC에 있으며 폭넓은 인맥과 세계 지도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 정세를 읽는 이승만의 통찰력은 뛰어났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미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을 예감했다. 일본 내막기. 아시아를 석권한 일본이 미국에 도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당장 힘으로써 일본을 제압하지 않으면 미일 간 대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내막기가 1941년 초 출판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전쟁 도발을 부추기는 망발이라고 혹평을 가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책이 출판된 지 1년도 안 되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자 일본 내막기는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에게는 예언자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 이승만은 이 책으로 큰 금액의 판권 수입을 얻는다. 그는 3번의 원고 수정을 하면서 손이 짓물러지기까지 했던 프란체스카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라고 돈을 주었다. 프란체스카는 이 돈으로 외출복을 샀는데 그 옷은 30년이나 입은 후 다시 며느리에게 물려줘 다 떨어진 스커트 단을 줄이고 고쳐서 8년을 더 입게 했다는 알뜰한 내조자였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미국 정부로부터 임정 승인을 받아내는 작업을 착수한다. 당시 그는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정으로부터 주미 외교위원장직을 추임받고 있었다. 이승만은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임정 승인을 얻어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 전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당시 일본인 취급을 받던 한인들을 우호적 외국인으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또한 미육군 전략회 전신인 COI에 한국 청년들을 투입시킨다. 이승만에게는 외교 제일주의라는 평가가 늘 붙어다녔다. 하지만 그가 맹목적으로 무력투쟁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때에 따라 이승만은 외교와 함께 무력투쟁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노령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을 지원하려 했다. 그는 1942년 일제하에 실망한 동포들에게 방송을 통해 대일 항전을 호소한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 이제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수하라, 나와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5만대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이승만. 그는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 태산 같은 파고가 그의 앞에 밀려오고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았다.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 그리고 감격을 느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혼돈 그 자체였다.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난립했고 각 정당 간의 싸움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